안녕하세요. 술량닷컴의 강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지금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제가 원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영상을 자주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여러 번 발생을 했고요.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 약간의 그 지연되는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 PS 강좌를 제가 계속 나가다가 이제는 음 네. 과거에 제가 인제 올려놨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소개해 드렸던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전부 그 업그레이드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제 제가 강좌 이름을 좀 바꿔서 좀 헷갈리지 않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PSC 강좌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파인스크립트 for coin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전략들을 되도록이면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면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공부 좀 드릴 겸, 그러면서 인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무엇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될까를 제가 좀 고민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코인 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뭐 등락이 되잖아요. 기대 외로 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네, 이런 현상들 익절이 나신 분들은 뭐 좋으시겠지만 나름은 또 손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제 이거를 생각하다가 제가 인제 PS 강좌에서 소개도 드렸었죠. 네. 어 이 위험 관리에 관련돼 있는 이 트레일링 스톱, 좀 스탑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쪽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트레일링 스탑은 기존에 이제 그 PS 강좌에서 만들었던 것보다는 약간 좀 보완도 좀 되고, 네, 이제 그런 단계를 밟았는데, 어 우선 이 트레일링 스탑의 종류, 그리고 트레일링 스탑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단계별로 제가 좀 몇 개의 강좌로 나눠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오늘 첫날은 이 위험 관리가 되는 트레일링 스탑. 되게 많죠,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 것들 중에서 저는 유독 이 트레일링 스탑에 꽤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시간 관련해서, 뭐 날짜 관련해서, 또는 뭐 가지고 있는 시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 딱 거래는 하루만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기술적인 이런 트레이닝 스탑 또는 뭐 외에도 많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탑 로스도 있을 거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 트레일링 스탑이고요.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도 두 종류가 있으면서 이제 그게 인제 "어떻다."라는 거를 소개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 PS 강좌에서 했던 모든 전략들을 제가 인제 마지막으로 이 PS 강좌에서 올렸던 그 심플렉스 전략 있죠. 그 전략을 이전에 했던 그 스퀴즈 전략하고 비교 한번 해 드렸던 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계속 안 되다가 마침 이 심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번에 다시 그 트레이딩 뷰에 퍼블리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 관련 링크도 좀 올려 놨으니까, 네, 이제 고거 관련해서 좀 소스도 좀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올려 놨더니 계속 빠꾸당하고 빠꾸당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룰이 있더라고요. 그 룰에 어긋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마침 뭐 그걸 제거하고 올리다가 제거하고 인제 이러면서 마침 이제 올려 놨는데, 모르겠어요. 또 한 번 또 이 블럭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되게 디테일하게 쪼끔 예민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인제 요번에 다시 한번 퍼블리시를 해 놨으니까 관련돼 있는 소스 거기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위험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PSG 강좌 시작을 할게요.
네, 이 위험 관리에 관련된 거 많은 것들 중에서 이 트레일링 스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 소개를 드리자면 가격이 유리하게 움직일 때는 이 손절선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고 반대로 인제 불리하게 될 때는 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근데 요런 그 자동 손절 기법이다, 이제 요런 말이 있잖아요. 요거 요 요게 좀 말이 좀 괜찮죠? 자동 손절 기법이다. 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건 이 트레이닝 스탑만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각각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 트레이드죠. 그 불인지 배연지 이게 이제 그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거를 잘 감지를 해서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조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네. 트레이닝 스탑이라고 하는 건 네,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요. 네, 종류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트레이스 옵셋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 엑시트 함수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엑시트 함수의 그 인자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새로 갱신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선택만 해 주면 되는 그런 거고 이게 특 단위로 움직여요. 이건 이제 그 특 단위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흔히 인제 그 거래소 있죠. 이제 거래소에서 쓰는 그 트레이딩 스톱과 아주 유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동 갱신형이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인제 코딩을 하면서 좀 알아가야 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요것도 이제 엑스 함수의 그 스톱 리미트 있죠? 네. 고기에다가 저희가 인제 그 인자값을 넣어서 새롭게 인제 이제 갱신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코딩 자체가 인제 요거에서 많이 좀 들어가죠. 약간 불편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이 손절 라인 같은 경우를 또는 여기 인제 요게 제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되죠. 이 손절 라인을 또 다른 지표들을 이용해서 어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퍼센트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인제 그 불편한 건 뭐냐면은 요 코딩을 할 때 요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계속해서 인제 갱신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고거 좀 신경 쓰시고요. 이 트레일 오프셋을 이용할 때, 네, 이거를 이용할 때 그 가끔가다 이 백테스트를 이 트레일 오프셋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트레일 오프셋을 이용한 전략을 올려 놓고 백테스트 결과 막 90 몇 프로가 올라가는 것도 올려 놨지만 고거는 어 실상으로는 이게 확실히 지금 그 이 백테스트 기능이 있는 걸로는 쪼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걸 사기성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리페인팅 아닙니다. 네. 리페인팅 아니고요. 이제 한때 이것 때문에 제 디스코드 채널, 이제 제 건 아니고 네, 커뮤니티에 들어갔다가 욕을 참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 음 그걸 보고 '아, 역시 무지에서 오는 돌발적인 행동은 아 반응을 해 주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인제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어 그러니깐 이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 이상은 간다." 네. 너무 난리를 부리고 저 욕까지 많이 먹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서 '이게 리페인팅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듣기로는 트레이딩뷰 쪽의 관계자한테 물어봐도 이거 리페인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 직원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트레이딩뷰가 뭐 완벽하게 뭘 한다? 글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파인 스크립트 자체는 인터프리터지 이게 컴파일이 되는 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 "컴파일링이다." 뭐 이런 말까지 쓰는 걸 봐서는 구체적으로 코딩은 좀 할 줄 알겠으나 그 답변을 주는 사람들은 그 기술적인 어떤 이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실제로 이제 기술의 직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것만 하겠지 상담을 하진 않겠죠. 네. 아무튼 요 절대 리페인팅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제가 좀 오늘 또 소개를 좀 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이 둘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인제 그 분석을 좀 해 보면은 이 트레일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내장형이에요. 이제 그 트레이딩 뷰 그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제 엔진이다 해서 그 내부에 있는 형태가 되고요. 수동 갱신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빨라요. 이 트레이 오프셋이. 왜냐면 특단이거든요, 이게. 이 특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쪼끔 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캔들 단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동 갱신형은 약간 좀 이 말 그대로 트레이 오프셋보다는 좀 느리겠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만 사용할 줄 안다면 네 트레일 오프셋이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이게 확인이 잘 안 돼요. 그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백테스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인이 잘 안 되는 현상도 있긴 한데 이걸 잘 아시면 제대로만 써도 네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 정확성에 있어서도 이게 뭐 엔진 쪽에 있는 그 인자다 보니까 네. 예 자동으로 이게 모든 게 이제 추적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지만 이 수동 갱신형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인제 이 코딩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그쵸? 이거 이제 개발자가 말 그대로 저희가 하는 거죠 인제. 이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 코드에 대한 거는 간단해요. 이 트레이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은 그 x 함수에 보면 이 trail 언더바 off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퍼센트 정도 이제 고 정도를 좀 설정을 해서 하는 거지만 이 수동 갱신형 저희가 하는 이 트레이닝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로직이 필요한 거죠. 약간은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입력값만 넣어서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해야 되는 뭐 많은 줄은 아니지만 저희가 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복잡하다. 뭐 이 비교 차원에서 복잡하다는 거지 코딩 자체에서는 그게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말 그대로 여기 시각화 제어가 있잖아요. 이 시각화 제어이기 때문에 이 안 보여요 잘. 이게 인제 안 보이는 겁니다. 고걸 한번 제가 나중에 좀 끌어내 보려고 하는 거는 할 텐데 네 잘 안 보이지만은 이 수동갱신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제대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제가 현재 그 심플렉스를 이용한 전략 있죠? 네 그 전략을 이용해서 이 트레이닝 스탑이 걸린 부분 고 부분들을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 쪽에서 나오는 형태고요.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죠. 요렇게. 여기서 탁 하면서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네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게. 캔들이 올라가면은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죠. 따라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하다가 다시 또 여기 잠깐 올라갔죠. 쪼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유지하다가 예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니까 계속 또 따라 올라가죠 이렇게. 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스탑. 멈추고 있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멈추고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죠 그게. 이게 이제 내려오면 여기서 인제 손절이 되는 건데 이 간격 차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이제 여러분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퍼센테이지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지표 형태를 이용해서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니까 많이 못 올라가다가 딱 내려오는 순간에 여기서 커트가 됐죠. 그쵸? 요렇게 해서 이제 매도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제 익절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야 요런 거 하나를 제가 좀 보여 드렸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황이죠. 지금 현재 엄청난 하락을 보이다가 인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요 상황에 아직 매도가 되지 않고 그 트레이닝 스탑 선에 거의 걸려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각에 현재 상황에 걸려 있는 요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올라가니까 이제 한참 내려왔죠? 한참 내려오다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서 딱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인제 올라갔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직 이제 횡보를 하면서 지금 여기 딱 거의 지금 이게 지금 익절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머물러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은 건데 여기서 인제 어 이게 해 나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이제 익절은 안 났지만 현재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가 상승이 됐습니다라는 걸 요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요런 것들은 뭐 따로 코딩해 주시면 되니까. 자, 요게 인제 이 노란 선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내려오니까 머물렀죠.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요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요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건데 여기 지금 올라갔다가 확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오니까 머물러 있죠. 요렇게. 그쵸? 그리고 다시 인제 올라가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 올라갔던 만큼 종가 기준이니까 여기서 인제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게 되면 또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됐죠? 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거 부분을 제가 인제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불러와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인제 현상들이니까 네, 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인제 이 틱 단위가 뭔지 그리고 이 리페인팅이 아닌 이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해 드리려다가 그냥 자세히 써 드렸어요. 그러니까 읽어 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러시라고. 이 틱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어 가격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별적인 가격 이벤트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건 캔들이죠. 그 캔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일정 시간 동안의 그 틱들을 묶어 놓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틱 단위 처리라고 하는 거는 한 캔들이 완성되기 전에 이 가격이 변할 때마다 계산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반응이 빠른 거죠. 최근 들어서의 인자죠. 이 이제 파인스크립트의 인자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 틱이라고 쓰여 있는 거 요거 폴스로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백테스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요거 인제 뭐냐면 이게 폴스로 해 놓게 됐을 때 이제 요때를 얘기하는 건데 이 트레이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틱 단위로 추적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봉이 닫힌 후 그쵸. 인제 종가를 얘기하는 거죠. 백테스트 모드라고 하는 거는 요 백테스트 모드는 이 종가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이 이게 진행 중 캔들이 이게 진행 중이 있을 때는 손절선이 움직이는 걸 못 보죠. 그리고 마감 시점에 손절선이 이게 훅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뭐 보이진 않죠. 그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게 인제 과거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래서 오해를 받는다.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건 리페인트라고 아예 인식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건 리페인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백테스트를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인제 여기 말씀을 드렸죠. 인제 시각화하고 엔진 내부의 값에 대한 그 시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틸점 엑싯 함수 내부적으로 이 손절가를 관리하긴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아까 좀 보여 드렸던 그 노란 선도 플랫이잖아요. 이 플랫으로 보여주는 차트에는 한 박자가 늦게 반응되겠죠, 당연히. 그쵸? 따라서 뒤늦게 따라오니까 이 손절선이 뒤늦게 따라오니까 이렇게 리페인팅 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시간이라고 요게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이냐 백테스트냐. 인제 백테스트는 기존의 캔들 기준으로 해서 뭐 종가 기준 같은 걸로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실시간 차트에서는 어 요거 있죠. 요 옵션. 요 옵션을 true로 해 놓으면 그럼 틱 단위로 완벽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백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캔들 마감 단위 그러니까 이제 종가 기준이잖아요. 그쵸? 이거 종가 기준이라서 이전 바가 다시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백테스트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백테스트를 가지고는 이 트레일 옵셋이라고 하는 거 자체를 백테스트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리페인팅이라고 말을 해 버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좀 황당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너무 무지스럽다.' 저는 이런 말밖에 좀 할 수가 없고요. 그걸 보고 상당히 좀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추어들이죠.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보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방어하려는 그런 자세가 너무 격하게 나오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 할 말이 없었는데 네. 네 그분은 지금 사라졌어요. 네 지금 사라졌고 어디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좀 황당하다. 네 이 말씀밖에 좀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쪼금이라도 뭔가 더 발전적으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그거를 계속 몇 가지 어떤 실마리를 가지고 유지하고 네. 그리고 그거를 주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봐야죠. 그쵸? 지금 이 코딩을 하는 자세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네 여러분도 그렇고 무언가를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을 때는 그 열린 마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닫힌 마음으로는 배우기 힘듭니다. 네. 지금 이 코딩 자체도 제가 많은 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저도 지금 현재 또 공부를 계속하는 입장이라 무언가 새롭게 나오면 지금 트레이딩 뷰의 이 파인 스크립트 옵션 이 인터페이스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코드를 올려 놓고 아래쪽이 없고 네 위쪽으로 올려 놓은 상황이 되고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일종의 좀 변화를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름은 적응이 안 되면 좀 불편하겠죠. 네. 아무튼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리페인팅 아닙니다. 네. 자 사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이 트레일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엑시트 함수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 트레일 그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 포인트 그러니까 앞서 일종의 트리거라고 하는 형태도 넣을 수 있지만 그냥 트레일 오프셋만 넣으셔도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직접 퍼센트라는 거를 넣으셔도 되고 요 A 부분에 넣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퍼센트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변수를 지정해서 퍼센트를 입력해서 쪼금씩 쪼금씩 우리가 이제 변화를 관찰해야 되니까 그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를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입력을 받으면 더 좋겠죠. 네 이제 고렇게 해서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그 트레이 오프셋의 내장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인제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써야 될 건데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요 변수 있죠? 이 트레이닝 스탑을 위한 이 변수, 이 변수는 반드시 var이라고 하는 요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만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캔들이 바뀌어도 그 값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제 그 새로운 손절선으로 인제 리셋이 돼야 되잖아요. 그 리셋이 되는 기준을 요렇게 저는 이제 요렇게 인제 설정해 두고 하는데 많이들 아마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아마. 예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놓은 이유가 이게 인제 그 하락선을 지정해 놓는 건데 그쵸? 퍼센트 기준으로 하락선이죠. 그러니까 인제 손절 라인을 잡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손절 라인을 잡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지표 있죠. 뭐 볼린저 밴드의 하나 뭐 하단선이라든지 뭐 켈티너 첸의 하단선이나 돈치안 채널의 하단선 내지는 어 뭐 이동 평균선이라든가 뭐 다채로운 그런 선들을 여기다가 넣어 주면 그게 바로 손절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일링 스톱의 이 손절 라인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 따라 올라가는 라인이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인제 이렇게 그 소개를 전체적으로 좀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인제 트레이딩 뷰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인제 코딩을 해 가면서 저희가 좀 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제가 이거를 추가하고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전략 뭐 간단한 전략 뭐 이동 평균선을 위한 전략이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인제 우리가 인제 코딩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그 요런 딱 요게 기본 폼이에요, 기본 폼. 일단은 변형 하나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손절선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고거에 대한 걸 잡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주로 이제 그 롱을 기준으로 많이 할 테니까 네
뭐 필요하시면은 숏을 해서 네 인제 하락선을 이용하셔도 이제 거래를 하셔도 되겠죠. 일단 이 포지션 사이즈가 0 보다 큰 입장에서 이제 요런 관계가 나오면 네 요런 관계가 나오면은 이제 새로 여기서 인제 손절선을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 가지고. 됐죠? 이 선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대체시켜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됐죠? 고 조건이 얘네들이에요. 네 요런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리셋을 해서 다시 인제 그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계속 따라 올라가게 인제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클로즈를 인제 쓰기도 하고 주로 인제 저희는 이제 엑싯을 좀 쓸 텐데 여기서는 요게 인제 "스톱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해 놨잖아요.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깐 이 종가가 이것보다 뭐 크거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요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요거 스테이트 점 클로즈를 쓸 건지 아니면 엑싯을 쓸 건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인제 요런 식으로 이제 구해 놨는데 매도를 하는 그거죠. 이게 청산이라고 하는 매도하는 겁니다. 고때 이제 설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인제 이거를 좀 해 주고요. 마지막에 요거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 이 포지션 리셋이죠.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없애 줘야 되죠 인제. 그래야 이제 새롭게 매수가 되면서 다시 트레이ling 스톱이 이제 걸리게 되니까 여기서 리셋으로 딱 이제 없애 버리는 겁니다. 자 요게 인제 루틴이에요. 요렇게 루틴이 돼서 이걸 반복해서 실행하는 겁니다 계속. 또 매수가 진행이 되면 어떤 전략이 있겠죠? 이 전략 조건 같은 거는 여기 안 넣습니다. 어떤 전략 조건이 있을 때 또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걸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 가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인제 트레일링 스톱이고요. 수동 갱신형이라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이게 인제 트레일 오프셋을 썼을 때와 그리고 어 저희가 인제 하는 이 수동 갱신형이라고 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트레일링 스톱마다 이게 장단점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할 텐데 저희는 트레일 오프셋을 위한 건 아니고요. 그건 간단하게 지정만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여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주로 수동 갱신형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이 트레이닝 스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해 가면서 코딩을 해 나갈지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태 제가 지금 아마 30 강이 넘는 그거를 계속 해 왔을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인제 일부 전략을 연속해서 한 뭐 2 강씩 올리거나 한 것도 있는데 일부 제가 전략으로 만들었던 것들 이런 만들어 뒀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쪼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전략으로 좀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저도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막 집어넣는 게 아니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좀 필요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 네 뭐 나름 제가 또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 결정으로 네 이 위험 관리 트레이닝 스톱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블로그도 있죠. 네 이제 블로그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도 있는데 지금 그 커뮤니티는 글쎄요. 이게 좀 활성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좀 뭐 그렇습니다. 어 여러 가지로 일단은 제가 인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그 코멘트에다가 많은 걸 남겨 놓으시면은 거기에 따른 답변도 많이 드리고 어 뭐 이러고 있는데 어 네. 가장 최근 들어서 지금 한 2-3 개월이죠. 2-3 개월 동안은 네. 그 이제 아주 커다란 시험이 인제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 제가 지금 계속 못 하다가 네 '이제 다시 좀 시작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시작을 저는 위험 관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 많이들 기다려 주셨으리라고 보고요. 여기 채널은 네 코인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제 본업에 해당하는 이제 강좌
일부 강좌도 좀 올려드리고, 네, 제가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내추럴 사운드라 그래서 ASMR도 좀 올려드리죠. 네, 그것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시켜서 필요하시면 좀 어, 마음의 안정도 좀 찾으시고, 네, 그러라고 제가 이것저것 또 구상하고 있는 것도 자주 좀 올려드릴게요. 네, 그런 거 올라간다 그래서 짜증내지 마시고, 네, 원래 여기가 이 코인만 올리는 곳은 아니고, 원래가 그쵸. 네, 이제 수학을 위한 곳이지만, 네, 코인을 위해서도 지금 많은 걸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별로 해서 질문하실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두 가지 형태, 이 트레이딩 스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위험 관리, 어떤 식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코딩을 해 나갈지, 트레일 오프셋은 어떻게 사용할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다음 영상이죠. 다음 영상에서 단계별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딩이 위주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설명 위주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이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이라기보단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이 코딩을 해 가면서 새로 바뀐 이 인터페이스죠. 트레이딩 뷰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싸게 나와 있죠. 유료가. 네, 되도록이면은 이 프리미엄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라 가격은 많이 싸지잖아요. 네, 저도 그때를 지금 많이 기다렸고, 네,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등록해 놨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저는 더 연구하기 위해서, 네, 다음 시간에,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좀 제가 올라와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도 자주 뵙도록 할게요라고 해놓고 상황상 못했기 때문에 말은 좀 못 해드리고요. 일단은 네, 실제로 뛰어들어야 되겠죠. 이제 코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해놓은 전략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전략 하나하나를 다 업그레이드 좀 시키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 PSC 강좌를 새롭게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해야 소용없죠. 이제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술량덕분의 강선생이었습니다.